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일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낚시에 들어가 있고요. 각종 채비법, 잠길낚시 채비와 반유동 채비, 그리고 전유동 채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길낚시 채비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유동 채비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저부력 전유동 채비와 고부력 전유동 채비, 그 중에서도 저부력 전유동 채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글쎄요, 낚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10분 동안의 짧은 강의지만 저도 모르게 조금 깊이 들어갈 때는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들 몇 분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박 프로님, 안 그래도 금방금방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복습 거치겠습니다. 저부력 전유동 채비, 지난 시간에 그림을 살펴보면요, 저부력 채비니까 매듭과 방구슬은 없죠. 전체가 이동되는 전유동 채비입니다. G는 저부력의 기준을 사람마다 기준은 틀릴 수 있겠지만 최대 0.5호 이하의 G를 선택한다면 저부력 전유동이라고 이야기를 가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중지를 달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도래고요. 수중지를 달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하는 낚시 방법에서는 찌멈춤 고무, 이 찌멈춤 고무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조류받는 면적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55G를 사용했을 경우 부력이 없는 찌멈춤 고무를 사용을 하고, 찌멈춤 고무 바로 밑에 이비봉돌, 그리고 목줄 중간쯤에 이비봉돌을 이렇게 단다면 전유동 채비, 조류가 완만한 곳에서의 저부력 전유동 채비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채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상황이 조류가 조금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변화가 있을 때는 봉돌, 찌멈춤 고무 밑으로 달게 되는 이 봉돌의 무게를 가감해서, 무게나 숫자를 가감해서 금방금방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채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전유동 채비를 활용하는 참돔 낚시에서 조건으로 본다면, 글쎄요, 0.5호찌에 이비봉돌 2개 혹은 3개 정도를 물려서 적절한 전유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약 15에서 20m권의 수심이라고 본다면 조류가 완만해야 되겠죠. 완만한 조류. 자, 수심이 벌써 15m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물골이 세게 형성이 된다면 이 채비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 눈으로 볼 때는 찌멈춤 고무가 수면에 닿자마자 사사살 내려가니까, 야, 채비가 내려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채비가 20m, 30m, 40m 조금만 흘러가 버리게 되면 풀려나가는 원줄이 조류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조경지대에 감기면서 채비를 뽑아 올려버리죠. 따라서 물골을 직접 공략하는 강한 조류에서는 이렇게 저부력 채비로서는, 저부력 전유동 채비로서는 아무리 매듭이 없는 전유동 채비를 하더라도 이비봉돌 한두 개만 가지고 그 급류를 뚫고 중하천까지 채비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이 15에서 20m 사이의 수심, 그리고 조류가 아주 완만한 조경지역, 감성돔 조류 같은 조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0.5호 이하의 가벼운 채비로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가 참 재밌죠. 콸콸콸콸 하는 본류를 무거운 채비로 흘리는 것도 나름 아주 스스로 멋있는 낚시가 될 수도 있지만, 완만한 조류에서 채비가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전유동 채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받게 되는 참돔 입질, 낚시가 참 재밌어지는 채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0.5 이하의 이 저부력 채비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아주 완만한 조류에서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이 고부력 채비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구사하는 분들 대부분 각 지역에 고수님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추자도 혹은
거문도 등 이 원도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참돔의 확률을 높이는 이 고부력 전유동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부력 전유동 채비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잘 운영하시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원도권 어딜 가나 참돔에 어느 정도 조항만 있다면 분명히 입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채비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의 환경, 아주 거센 물골에서 참돔 낚시가 이루어지고 50m, 100m, 150m 이상 채비를 흘려서 입질을 받는, 다시 말한다면 가까운 수심 10m부터 먼 곳, 3, 40m 수심까지도 중하층을 공략해야 되는 어려운 낚시죠. 그런 낚시 환경에서 참돔 낚시를 한다면 이 채비는 여러분들 낚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래가 되겠고요. 수중지 또는 멈춤 고무가 되겠습니다. 자, 목줄 이 위로는 매듭과 방구슬이 들어가지 않는 전유동 채비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고부력 채비라고 한다면 1호 이상의 찌를 선택했을 때를 고부력 채비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찌 반유동 채비로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수심이 한 10m, 12m는 온다. 그때 1호찌를 사용하고 캐스팅을 하게 되면 불과 뭐 한 10초 상간에 채비는 벌써 안정이 돼 버리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매듭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캐스팅하고 10초, 15초만 지나버리면 미끌림이 생겨버립니다. 낚시가 어렵죠. 자, 그런 감성돔 낚시에 비교한다면 이 참돔 낚시는 원줄도 4호 이상으로 커질 것이고 이 목줄도 4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낚시를 하게 되는 현장 상황도 감성돔처럼 잔방잔방한 조류가 가는 데가 아니죠. 발밑에 볼류가 받쳐서 콸콸콸 흘러나가는 그런 조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1호 이상의 찌를 가진단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찌를 보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로 본다면 이 미채비는 마이너스 1호 정도까지 무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찌를 보지 않고 장길 낚시 형태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 미채비는 그 이상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죠, 무게를. 자, 이런 채비를 처음 접하시는, 고부력 전유동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장길 낚시 형태로 운영되는 찌가 채비가 안정되고 나서 내려가게 미채비의 무게를 찌가 가지는 부력보다 더 많이 주는 낚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찌를 보면서 천천히 아주 먼 곳까지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채비는 점점 하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이상의 찌를 가진 고부력 전유동 낚시도 0.5찌 이하의 저부력 전유동 낚시와 맥을 같이 합니다. 1호의 뜨는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미채비에는 뭐 숫자로 본다면 이비봉도를 뭐 4개에서 5개 정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미채비에는 085 수중찌를 085를 하나 달고 목줄에는 이비봉도를 하나만 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 작은 봉도를 여러 개를 분납하는 것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수중찌 하나와 작은 봉도를 하나를 물려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외에 미채비 방법, 미채비의 선택 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